안녕하세요. 정보쌤입니다. 오늘은 정보윤리의 세 번째 시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보 보안을 배우면서 어떤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위협을 하는데 어떤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작물을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모아서 내가 2차 창작물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이 법의 위배는 없는지, 또는 그러한 법의 위배가 없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표현해도 되는지, 이러한 궁금증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에서 유튜버가 되게 화제잖아요. 그런 화제성을 입각해서 이제 나도 한번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나도 한번 음악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아니면 프로듀싱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영상물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샘플이 있어야겠죠. 그러한 샘플들을 모아서 내가 영상물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저작권 보호 제도 및 방법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작권 보호 제도라는 그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그러한 법들을 알고 그러한 법들의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나 영상 같은 거에도 저작권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이라 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모두가 대략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게 곧 내 저작권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똑똑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내가 만들었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저작권이 된다 이 말이고요. 내가 만든 어떠한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로 이제 음악을 내가 만들었다, 어떠한 내가 창작물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것은 저작권이라고 하고, 거기에 내가 만든 어떠한 결과물, 이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작권 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청소년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이러한 것 같이 어떠한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지키는 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저작권 법도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작권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 인접권자의 이익도 보호하며, 여기서 저작 인접권자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작자라고 한 거는 이제 TV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뭐 저작권료가 얼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작자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저작 이권인 이 발음도 어려운 이 저작 인접권자는 도대체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작 인접권자는 말 그대로 저작권을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가까이 한 저작권과 좀 유사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한 가지 차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음반 제작자나 방송 사업자, 뭐 배우나 가수, 아니면 또 연주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이제 실현자, 이런 방송, 음악 이런 계통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익도 보호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저작권 이제 이쪽은 상업적으로 보호를 하며 또는 이제 학문의 연구, 이제 보도 비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을 도보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임하지 함을 목적으로 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 인접권자를 제외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은 저작권법이라는 게 대충 이렇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정 지식과 이제 지금까지 유튜브 지식으로 쌓아온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이나 우리가 흔히 듣는 미디어 매체들에서 이제 아마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나 이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저작권법이다. 물론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또 그러한 이익이나 아니면 권리를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저작권 법에 보호가 되는 저작물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작물이라는 그 개체가 어느 선까지가 저작물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저작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토대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인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정 조건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아요. 일단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또는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이제 표현이 돼요. 아무튼 표현이 돼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뭐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창작물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뭘 창작해야 되냐? 내가 신도 아니고 뭘 창작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조금 쉽게 예를 들려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손으로 뻥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내가 닿는 이러한 손 또는 내가 하는 몸짓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 손에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느낌을 좀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함. 이러한 표현적인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 때 내 생각이나 이제 감정들을 표현을 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떤 공중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은 라디오 쇼에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작권자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어야 함.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나?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러한 이제 지적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표현되는 것을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작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이제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을 한 뒤 여기 뒤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이제 사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 저작권은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즉 저작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야 될 권리, 내가 보호받는 권리 이러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방송은 50년이에요. 방송은 이제 송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50년이 지나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있는데 그 권리는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사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경매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온 국민들이 쓰라고 이제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픈놀이 저작권을 이제 온 국민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이트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면은 이제 따로 링크를 한번 달아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이 왜 중요한지는 이러한 인정 조건을 보면은 정리해 드리면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내가 만든 창작물, 표현되고 감정을 나타낸 것들이 곧 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 조건이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비를 하는 세대잖아요. 저도 물론 소비하고 세대하는 세대는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류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인터넷으로 의견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은 내가 그동안 공유했던 것이 저작권 뭘로써 이제 보호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음악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듯이. 그 다음에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저작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 우리가 어문은 이제 문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쓴 글씨 뭐 이러한 문학적인 것들의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문학에도 나는 항상 문학을 이제 소비를 하고 그러한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온 국민에게 지적 재산권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러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글쓴 이들 아니면 옮긴 이들 이러한 저작물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저작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생이 되고 어디 서울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 내에서도 이제 연극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갈 때 이제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라고 이제 안 된다고 말해주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불쾌하시거나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좀 더 센스 있는 관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도형 저작물도 있고요. 이제 건축 저작물. 특히나 건축 저작물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건축에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는 곳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는데 건축에도 어떤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아파트라고 하고 빌라라고 하면은 좀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정형화가 돼 있다는 말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을 짓거나 하잖아요. 요새는 또 신축물들은 그래도 디자인 좀 바꿔 한 편인데 제가 살 때만 해도 건물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건축물도 어떻게 보면은 저작물을 가진다는 거죠. 이제 건축을 직접 한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도면을 제작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건축 저작물로서 권리를 받는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술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 미술은 여러분들 그림이나 뭐 이제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뭐 모나리자 이러한 명품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린 사소한 그림들까지 요즘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그림 방송을 해주는 그런 방송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 방송에서는 미술 저작물하고 이제 영상 저작물 동시에 이제 갖는다 이러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배울 컴퓨터 프로그램물 저작물도 있는데 프로그램에도 이제 저작권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제공을 하는 오피스나 아니면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한글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제 폰트, 이제 우리가 유료 폰트라고 하죠. 저작권의 가장 유튜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폰트,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저작물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샘플을 다운받아서 음악을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2차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편집 저작물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도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2단원을 할 때 이제 이 단원이 끝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배워볼 텐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어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건축 저작물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건축 저작물을 배웠는데, 이 건축 저작물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도면을 그리는 사람도 건축 저작물을 하다가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베이스는 DB라고 해요. 이 DB라고 하는데, 이 DB는 쉽게 말해서 건축가가 토대를 쌓는 거예요. 그 토대를 쌓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옳은 것만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은 뭔가 뇌정지가 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조금 우리가 좀 나쁜 것도 한번 이제 예시를 봐야지, 아, 좋은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어떠한 비교군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호받지 못하는 안 좋은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들, 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공공 이익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법률이 있어요. 생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저작물로 저장이 돼버리면은 아마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람한테 로열티를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조금 무서워졌네요. 아, 갑자기 좀 되게 식은땀이 나는데, 그러한 것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꼭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약간 좀 뜻이 상충되는데,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러한 공공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도, 사실을 전달한 이제 보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호가 만료됐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 제작자가 이제 죽거나 아니면 그 후로 이제 70년이 이제 지났거나, 방송으로 치면 50년이 지났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면 보호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한 저작물들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작물은 뭐 뜻에 따라서 저작물을 포기한 사람도 이제 나오겠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작물을 받지 못한 저작물이다, 아니,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고, 또 그와는 좀 반대로 저작권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 복제입니다. 만일 내가 재판을 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제출을 하는데, 저작권자가 나 이거 나한테 저작권 있어, 그러니까 로열티 돼, 이러면은 어떠한 법을 심판하는데도 좀 딜레이가 될 것이고,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토대로 딜레이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법 위에 저작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를 받아서 이제 법의 심판이 뭐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법의 그런 기간이 늘어지면은 결국 이게 또 돈 문제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재판의 과정에서의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PPT를 만들거나 할 때 이 교과서 이러한 그림들 있죠? 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고 그림이나 아니면 폰트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성출판사죠. 금성출판사한테 교과서가 금성출판사인데 그 출판사한테 이제 그림이 저작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도 그렇지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이러한 그림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은 학교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기사의 출처를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허락 없이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작권을 알고 그것을 쓸 수 있지만 이러한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저작물을 표현을 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게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을 가능한지 어떤 분야가 그런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민주사회의 시민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에 위한 복제. 장애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 눈이 안 보이어서 이제 귀로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귀를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못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어떠한 정보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귀로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귀로 듣는 게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더 클 텐데 책은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음성 녹음을 해서 귀로 할 때 그런 것들을 복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코드의 역분석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제 정치적 연설에서 뭐 어떠한 자료에서 이렇게 하더라. 당신이 그런 걸 말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제 재판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청문회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도 가능하고 이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그냥 내가 어느 넷상에 뿌려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거 내가 그냥 진짜 나 만족하려고 사용하는 거다. 이런 것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목적의 공영방송, 뭐 KBS나 MBC, SBS 이러한 3사 공영방송들도 이러한 목적을 두고 어떠한 저작권을 쓰는데 이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고 또 저작권에 보호받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게 있고 또 보호를 못 받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목적을 띠면은 그것을 이용이 가능한지 그러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저작권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도 종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분류가 다 따로 돼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 또 사단 법인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발음도 또 어려운 게 있네요.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권 이제
저작자가 이제 명예나 아니면은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피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공표권 있죠. 나는 이 사회에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시청 앞에서 시청장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러한 공표권. 아니면 내가 시위를 할 수 있어. 이러한 공포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포권이라고 하고요. 공표권입니다. 공포권이 아니고요. 공포권은 진짜 1980년대 뭐 이런 시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70년대 뭐 이런. 그 다음에 성명포시권. 이제 뭐 내가 이제 이런 거를 썼다 하면은 이제 뭐 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작가 땡땡땡 아니면은 작곡가 땡땡땡 뭐 이제 가수 땡땡땡 이런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쓴 어떠한 작품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영상이나 어떠한 컨텐츠가 딴 사람이 사용할 때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러한 동일성의 유지권, 어떻게 보면은 복제죠. 그러한 복제를 할 때 내가 의도한 거랑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 동일한 형태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저작재산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이제 말 그대로 저작물, 이러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에 따라서 나눠지는 이제 재산권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만든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권은 내가 가진 것들을 이제 어느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음향관이나 이런 것들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전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권리를 말하고, 공중손실권. 흔히 말해서 유튜브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들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TV나 이러한 곳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고요. 이제 대여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권리. 이제 배포권은 이제 이제 음악 같은 경우 발매를 해서 딴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아니면은 무료로 나와줘도 되고. 그다음에 이차물 저작물 작성권. 이러한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내가 원작자니까 내가 이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딴 사람이 이거를 쓸 수 있게 죄송합니다. 만들어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제권이 있습니다. 복제권은 뭐 이제 곰돌이들이 5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시겠죠? 한 마리가 있는데 5마리가 된다. 이제 그 다음에 공연권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저작물을 이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권 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마디가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거는 제가 기분 탓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산권도 배웠고, 이제 저작 재산권 이런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는데, 그러한 종류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호를 해야지 남도 이제 보호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든 게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면은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쓰게 만들고 또 아무런 트러블이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사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잘 따라야지만 사회가 유지되고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컨텐츠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되는 게 이 저작권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음. 한마디로 내가 만들었으면은 딴 사람이 이걸 쓸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2차 저작물, 내가 어떠한 저작물을 만들 때 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허가나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절차인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순전히 내 결정이에요.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할 저작물이 이제 보호받을 것인지 보호받지 않는 것인지 뭐 이제 공공재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에서 50년이 지났는지 또 아니면은 현재 살아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또 외우고 있으셔야 이러한 올바른 절차를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떠한 종류의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를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또 자연스럽게 외워질 뿐더러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는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나중에는 이러한 뜻이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호받고 있는지 보호받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저작물 이용 방식이 이제 저작권법상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허용이 되는 방식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저작물의 이제 이러한 방법이 정당한 어떻게 보면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부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것 이제 저작권자의 목표가 있겠죠. 이제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물론 그 목표가 좀 단순할 수도 아니면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목표를 딴 사람이 썼을 때 그 목표를 훼손하지 않고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방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떠오른 게 이제 패러디에 대한 부분인데 패러디는 솔직히 사람들이 웃자고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법상 이러한 것들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한 법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을 만들 때 저작물을 만들 때 자꾸 헷갈리네요. 저작물을 만들 때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크게 세심하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다만 원작자의 목적에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해치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패러디를 여러분들이 또 만들거나 해당한 컨텐츠를 찍거나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을 시키지 않나, 크게 훼손을 시키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허락받은 범위가 또 있어요. 저작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답니다. 이러한 허락받는 범위가 있는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저작자나 아니면은 출처를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허락을 받는 범위는 저작자가 이제 정해주는데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또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유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13살쯤? 12살쯤? 이때쯤에 이제 들었을 노래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가 아이유가 쓴 게 아니고 김창완이라는 이제 김창완 밴드의 밴드의 보컬 분이 이제 작사를 하신 건데, 만약에 아이유가 썼더라면 이제 저작권 목록에 이제 아이유라는 타이틀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보면은 저작명에는 저기 보면은 너의 의미가 있고, 이제 가사 첫 조절이를 보면은 아이유라는 게 명확해지죠. 그리고 기획사 방송사 로엔틀이라고 이제 음반 회사예요. 이거는 이제 공포일전 2014년 5월 16일.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앨범이 꽃갈피였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C가 있는데, 이제 C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사가, 이거 A는 작곡가, 이렇게일 거예요. 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의미로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완 씨가 만약에 아이유가 썼더라면은 이 곡이 아이유라는 이름이 나왔을지도 모르고, 또는 아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듀싱을 한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에 다른 이름이 대체가 되겠죠. 근데 원작자의 이제 원작 곡은 이제 김명한이 아니고 이제 김창완이라는 이 사람이 가사를 썼기 때문에 아이유가 아닌 김창완이 이 목록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네, 출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인 곳에서 출처를 퍼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 예정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가수들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저작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있어요. 이제 학습 목표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즘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첫 번째 부류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인 것 같아요. 물론 영상도 멀리 퍼졌고 음악도 멀리 퍼졌고 이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널리 퍼지겠지만, 그의 베이스에 되는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제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아니면 구글, 이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회사들이고, 또 그 회사들이 가지는 저작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때로 구글이나 이러한 큰 회사들은 공공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도 사기업이기에 그러한 주장들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조금 너무 과한 요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싼 프로그램을 누구나 쓸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겠죠. 네, 서론을 좀 많이 했는데 한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상용 프로그램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로 구별을 한다라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제 알려면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종류도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은근히 쓸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상 컨텐츠나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거를 이제 올리실지는 제가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히 창작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는 시대가 창작을 하는 직업이 많아지는 시대거든요. 그거를 이제 창직이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창직의 그런 직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창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진중하건 아니면은 취미로 하건. 그래서 그러한 취미를 할 때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쉽게 여러분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공짜인 게 있고
부분 공짜인 것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어도비 이러한 회사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실행 파일만 제공을 해요. 그리고 체험판을 이제 여러분들께 주죠. 한 30일권, 이제 90일권, 1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쓰는데 단 어떤 이제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고 소스 코드라는 거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소스 코드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민낯 같은 겁니다. 민낯. 여러분들 민낯 하면은 좀 부끄럽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고 어떠한 이제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발했던 모든 이제 경로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대중들한테 노출된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그 말은 내가 가졌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하겠다. 100%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행 파일만 제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제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 원작자밖에. 그래서 설명서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까지 프로그래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50%밖에 제공이 안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낯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 소프트웨어인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알집 같은 거예요. 이제 알집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압축을 푸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재배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들을 말하는데 알집이 아니구나. 알집이 아니고 여러분들 운영체제 뭐 리눅스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어, 이제 파이썬 같은 대중적인 코드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약간 이런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거나 재배포를 할 수 있거나 또 GitHub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구경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것들은 한 3단원 정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배포하고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가 이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운영체제이기도 해요. 그런 운영체제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윈도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애플도 리눅스 운영체제를 통해서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아까 봤었던 상용화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저작권의 보호 제도 및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뭐 이제 상용 쪽이 아니고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또 저작권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원작자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 어떠한 경로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지 라는 것들도 배웠고 또 저작권 중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했죠.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종류가 어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보윤리 중에 세 번째 시간 정보윤리 중에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끝마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문화나 아니면은 메신저 문화
또는 뭐 SNS 문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사이버에 대한 윤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한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